네, 블루캠프 오늘은 무릎탁 도사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왜 MBC는 공정하게 패널들을 불러야지 저를 한 달에 한 번 불러가지고 정부로부터 야단 맞아요. 그럼 매일 이렇게 모셔야 되나요? 잘하는 사람 매일 불러야지 뭐. 그게 뭐가 공정해요, 그게? 아니 매일은 아니지만은. 네. 왜 영업 초장 그렇게 영업맨 들었으면 그래요. 어때? 그러면 저도 그냥 초장부터 제일 궁금했던 거. 그 소식통이 누구예요?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파이 그건 내가 얘기할 필요 없고. 네, 보면 그러면 지금 그 맥락 보면 백악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소식통이 될 수 없는데, 설마 백악관에 있는 분이 얘기? 상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미 조율돼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어디를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가 거기를 불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을 불렀으면은 바로 조 바이든 주니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개사를 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실장님은? 그 아들이 그 노래를 좋아했고 개사까지 해서 불렀다라는 그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알았죠. 그럼 대통령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거기를 못 짚었다 하면은 바보다 이거죠. 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듀엣을 했다고 하면은 세계적인 이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냥 그 실장님의 그것이 아쉬워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쉬워서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기까지 못 생각하느냐. 그냥 의견이라고 하시지 뭘 또 소식통까지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소식통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네. 근데 아예간 이건 인용이에요. 그 뒤에 대통령실에서 작태라고 하는 표현 나왔던데. 반국가적 이런 얘기를 거기에다 쓰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 총리가 오잖아요. 예.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텐데 어떤 내용이 도출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됐든 셔틀 외교가 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0% 펴주는 결단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상응하는 소위 기시다 총리는 우리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된다. 그렇게 과거사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최소한.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 옥조로 내세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오부치 총리의 반성만큼 사과만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번에도 와서 후쿠시마 문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한테 씌우고 가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하지 마라. 제발 술 조금만 드셔라. 그렇게 얘기 드려요. 아니, 기시다 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CCTV 중국 거기에서 저를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기시다 총리가 그 술 많은 걸 다 마셔버렸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다 수준이 아니라 오부치 선언에 있던 통절한 반성과 사과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직접 입에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말하지 마라. 기시다 총리는. 그거 하러 오는 것 같아요.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도 말고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되면은 우리 고향 목포 해남 진도 완도 통영 네. 부산 어떻게 돼요 수산물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죠 2일 진행된 국민의 원대 지도부의 만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도대체 뭐냐 혼밥 막 이런 거론까지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 탓하지 말고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 있느냐. 1분기 수출 적자가 224억 달러인데 그중 대중무역 적자가 78억 8천만 불 80억 달러예요. 지금도 계속
수출 적자가 중국으로부터 증가되고 있는데 1등 교역 국가를 대만에 내준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뭐냐? 알겠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망치냐?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보세요. 미국의 연방은행이 0.25% 인상했어요. 응.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나라 지난 3개월간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2,600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해결해야지. 그 시간에 눈만 뜨면은 문재인 뭐 잘못했는가? 난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어제 결국 자진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해요. 잘했죠. 물론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 대표이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미리미리 지금 설득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해준 것은 자생당생, 자기도 살고 당도 살렸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따라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두 사람이 탈당을 받아들인 데에는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왔을 때 탈당을 했어야 민주당이 부결시키기 쉽다는 논리가 통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따라붙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녹음이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왜 그 돌아올 장래의 걱정을 고민을 지금 가불해서 해요? 당 지도부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아니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할 필요도 없고 그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자 보세요. 민주당의 녹음은 사실이고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태영호 녹음은 가짜입니까? 그럼 그 성대 묘사한 사람이 한 거예요? 진실이라고 보세요? 태영호. 진실이죠. 자기 음성이 나왔는데. 물론 그런데 과장이라고 또 주장하잖아요. 아니 태영호. 과장은 왜 과장이에요? 자기 보좌관들하고 앉아서 이진복 수석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얼마나 걱정하면서 얘기한 게 어떻게 과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질문을 민주당 녹음만 얘기하냐 이거죠. 제가 예. 좀 이따 여쭤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 문제는. 근데 아무튼 두 분의 그러니까 자진 탈당 외에 쇄신책을 더 논의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쇄신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쇄신은요. 돈 봉투는 민주당이 입이 1000개여도 잘못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개혁 혁신하지 않아서 해서 진짜 차떼기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천막당사로 나가는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아직도 10여 명의 거명된 돈봉투 의원들이 있어요. 관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실직고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라. 엊그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 찾아간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건 말이죠. 예. 이해창 총재가 차떼기하고 한번 찾아간 게 쇼를 한 건데 그 쇼도 안 먹혔는데 두 번째 하면 먹히겠어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도 쇼다? 아니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탈탈탈 털고 있잖아요. 주의를. 여기에 대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들어왔고 도망치지 않는다. 나를 잡아가라. 주의를 괴롭히지 마라. 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별건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나를 조사해라 하고 간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은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렇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국민이 쇼로 볼 것이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는데 저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직접 전화는 안 해요. 그런데 그분도 그 옳다 했는데 가더라고요. 화날 때는 참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당내면 요거까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박광원 원내대표는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다 이러면서 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 제안에 박광환 원내대표의 진짜 잘한 답변이에요. 잘한 거다. 아, 그렇죠. 어떻게 대표를 패싱하고 원내대표부터 만나냐.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르마를 타줘야 돼. 어떤 뜻이에요? 나는 만나지 않더라도 아, 여야 대화를 위해서 대통령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광원 원내대표 당신이 먼저 만나라. 아 원내대표라도 먼저 만나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년간 대화가 없는 이 여야 정치,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대해서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가 앞서가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광원 대표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 그냥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다. 가르마를 타줘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태영호 녹취록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두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먼저 환기를 시키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제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나왔죠. 당연히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네. 강남각 공천 문제 없다. 마이크를 잘 쓰면 한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뭐 태영호 음성이 아니고 성대 묘사한 사람이 음성 아니죠. 녹음했나? 본인 목소리 맞죠. 본인 목소리 맞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우문을 해요? 나는 현답을 하고. 근데 보좌진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속칭 그러니까 물론 태영호 의원은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이제 정부 수석 팔았다 이런 취지로 과장한 거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아, 그것은 아니죠. 아니다? 지금 보면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청와대 비서실, 네. 경호실에서 차지철 같은 사람 국회의원들을 불러다 조인트 깠잖아요. 이게 조인트란 말 요즘 젊은 세대는 뭘 군대 가서 군화로 무릎 전갱이를 차버리는 네. 거예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하고 심지어 콧수염까지 뽑아버리는 네. 그런 국회 경시가 있었는데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잔재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거죠. 그런 일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2년 감옥을 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해서 뭐 윤리위원회 네. 심판원으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할 일이에요. 네. 근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좀 아세요 개인적으로? 알죠. 어떤 분이요? 아니 그런데 이진복 정부수석은 네. 자기 녹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니까 나는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아무 강제 조사권도 없는 당내 조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건 엄연한 범죄라니까요. 근데 아무튼 종합을 하면 보좌진도 불안해할 정도로 공천, 그러니까 태영호 공천 문제가 많이 운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글쎄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다음 날 용산으로 찾아가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찾아가서 만난 그 이유가 단순히 당선 인사였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의구심도 자아날 수 있을 것 같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면은요. 판만 키워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모략한다. 가짜 뉴스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문재인 대통령 가짜 뉴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심증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떻게 됐든 녹음 테프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거론됐고 공천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범죄다. 그러니까 민주당 동봉트는 왜 강하고 네. 태영호 녹음은 왜 그렇게 약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네. 그러면 이게 고소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도 해야 저는 된다. 해야죠. 인지 해야죠. 수사해야 된다 그냥. 그렇죠. 그러면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징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걸 덮기 위한 것밖에 덮기 안 위해서 시간 끌기 위해서 하죠. 예. 지금 어제 우리 민주당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니까 뭐 21일 만에 했다? 네. 지금 김재원 이런 분들의 망언은 얼마 됐죠? 더 됐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야단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민주당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있냐? 나서야지. 나서야 된다는 게 어떻게 나서야 된다? 고발도 하고 고발. 규탄도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징계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징계를 왜 지금 논의해요? 우선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수사? 그렇죠. 이건 그 발언 같은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지만은 이건 범법이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해해요. 왜 나한테만 2년이고? 예. 그렇게? 모든 법은 만인의 평등인데 그러면 지금 왜 박근혜한테는 엄격하고 태영호, 이진봉한테는 그렇게 실장님께서는 순하냐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론이 됐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질문 나는 하나만 더 확신은 드리면 아니에요. 왜? 이진복 수석의 음성은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아무튼 지금 그런 얘기가 이렇게 오갔을 거라면서요. 오갔다 태영호 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조사하라. 네. 그럼 만약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공천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그러니까 상존하고 있는 거다. 사실 아니어도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하는 것은 불을 보듯 화나지 않아요. 불보듯 뻔하다는 거. 예.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하고 있는 거. 아니 보세요. 당 대표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다 총질해 버리고. 최고위원도, 당직도, 원내대표도. 지금 김기현 당 대표가 저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용산, 여의도 출장 소장 할 거다. 지금 출장 소장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